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은 지금 물건지는 여기에요. 지금 보면은 재정비 촉진 구역은 이거잖아요. 요 빨간 선이에요. 이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요걸 쳐보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물건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 맞죠? 시리얼로 또 보시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신림 1 재정비 촉진 구역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 물건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시기와 그다음에 그 규모, 지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분양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요거를 물건마다 다 따져봐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 나땅입니다. 최근에 경매로 낙찰된 물건이 있는데요. 그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서울 재건축 중에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에 5년이 걸릴 거를 빨리, 신통이라고 하죠. 빨리 할 수 있게 그 서울시장님이 하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았었어요. 경매로도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신림 1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11월에 한 재개발 플러스 경매 수업 특강이 있었어요. 경매로 물건이 나오면은 어디서 이렇게 찾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특강을 했었는데 그거 듣고 저한테 물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12월 21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도 좀 조사를 했었는데요. 건물만 매각이에요. 주택 같은 경우에 깔고 있는 토지랑 건물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입찰하시는 거는 이제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매매를 하지 않으니까 뭐 대지권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은 따로 경매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다 보니까는 토지랑 건물 등기가 따로 있고 매각도 따로따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만 나오게 됐습니다. 경매 사건을 한번 보면요. 관악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좀 오래됐어요. 90년도에 지은 건물이고요. 감정평가는 5천만 원에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액의 대부분이 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더 많거든요. 근데 얘는 토지가 없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의 가치는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하나, 둘, 셋, 4명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한 번 정도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인수가 되는 물건인데 다른 채권이 없고 임차인분이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경매로 진행을 하신 거였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쳐보면은 1억이 조금 넘어요. 1억이 넘는 보증금이 5천만 원짜리 건물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었으면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위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신림선인데 공사 중이고 내년에 지금 개통 예정이에요. 근데 위치가 좋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관악구가 생각보다 강남이랑 좀 가까워요. 위치가 좋죠?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은 저희 행꿈사 옥션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토지 이용 계획안 이 색깔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물건지는 여기에요. 여기서 그거를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재정비 촉진 구역은 이거잖아요. 요 빨간 선이에요. 이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요걸 쳐보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물건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니었고 여기 2종에 들어가는 그 재정비 촉진구역 안에 있는 물건이 맞는 거예요. 시리얼로 또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신림 1 재정비 촉진구역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갖고 있어야 분양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 물건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가 건물만 가지고도 입주권을 주기도 하고 토지만 가지고도 주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시기와 그다음에 그 규모, 지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분양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요거를 물건마다 다 따져봐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겠죠. 2003년도 12월 4일에
토지랑 건물을 같이 샀어요. 그러셨는데 건물만 2005년도에 이전을 하신 거예요. 증여로. 그러니까 건물이랑 토지가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되면 조합원이 원래 한 명이었는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면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입주권이 나올 수 있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돼요. 신림 재개발 한 자리에서 16년 하신 공인중개사님 블로그에서 봤을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2005년 12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정고시되기 바로 전에 증여를 하신 거예요. 신속통합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신림 1 재정비 촉진구역이. 그러면 이 물건이 나오겠는가라는 거는 도정법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도정법은 어디서 찾냐면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라고 치면은 국가법령센터로 연결이 돼요. 지금 이거는 2021년도 법이잖아요. 이게 지정이 됐을 당시, 지정 고시일에 법령을 찾아야 돼요. 2005년 12월 5일을 찾아야 돼요. 연협을 가서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니까 이 법에 해당이 되겠죠. 법이 시행 중일 때 여기가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양 대상을 찾아요. 주택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분양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여기 있어요. 종전주택주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30에서 94인 사람,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조합원 분양가보다 권리가액이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고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인의 분양자를 1인의 분양 대상으로 본다. 분양 대상이 여러 명이지만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보면 지분 쪼개기예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시고 새로 지어서 단독주택 하나에 입주권이 나오던 그 물건이 이제 5개의 입주권이 나오게 된다. 이거 안 되고, 분양 신청자가 여러 명이지만 하나의 세대일 때는 하나만 준다. 토지는 최소 면적이라는 게 없이 막 많이 자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조례 시행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거 안 되고,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의 소유. 아까 그 박모 씨가 2003년도에 12월 4일에 살 때 토지랑 건물을 같이 샀는데 지정고시 되기 며칠 전에 건물만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해서 소유한 경우에는 분양 대상을 한 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조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소유권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합쳐서 하나의 분양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 만약에 단독으로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었다면은 4억 5천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4억이 마지노선이거든요. 이 프리미엄은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격이 4억인 거고, 실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그 물건의 가격이 또 더해지잖아요. 투자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짜리를 사서 내가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 4억, 그래서 4억 5천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지. 왜냐면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합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003년도 이전에 분리가 됐으면은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쪼개기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쪼개기로 돈 버신 분들이 많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 소유를 같이 해야 분양 대상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께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임차인들 보증금도 다 갚아지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조합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께서 많이 지쳐 계시더라고요. 신림 1 재정비 촉진구역 조합 사무실이죠? 네, 이 조합원이 분양 대상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집원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네, 저기 몇 번째요? 거기는 저기 청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분양 대상이 아닌데 갖고 있으면 청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지분을 나누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나눴다면 분양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새 아파트 정말 갖고 싶잖아요. 서울에 대학 가는 것보다 서울에 아파트 사는 게 승자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유익 있게 봤던 물건이에요.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 나와요. 누군가는 지금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고 갚고 또 갚지 못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 현금 흐름이 나쁜 물건들은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등기나 등록된 자산은 다 경매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을 뭐야 이거 건물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재정비 촉진구역 안에 있는 물건으로 보고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경매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뭐냐면은 물건을 고르는 거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계속하는 게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걸 되게 즐겨하고 이거를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경매로 전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좋았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되게 감사하고 행복했거든요. 행복한 부자를 꿈꾸시는 여러분이 행꿈사에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